그다음 또 이제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로 이제 들어왔어요. 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할 수 있다고요? 계약을 해지하는. 직권 해지하면 여러분들 그죠? 전화해서 이거 계약 해지 고지 위반으로 계약 해지합니다라고 그죠? 그죠? 그런 얘기 본인이 한 번이라 들어본 적도 있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죠? 계약 해지합니다. 그러면 계약했던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이게 여러분들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인 거예요. 근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은 해지되거나 보장 제한될 수 있음에다 돼 있잖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도 해지 안 됩니다. 봉금 지급 제한 안 됩니다. 또 왜 내가 질문했겠죠? 뭐 왜 그렇죠? 해지해도 고지 위반해도 됩니다. 봉금 해지 안 됩니다. 뭐예요? 여기 적혀 있잖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래 뭡니까? 고의가 아니고 경과실이면 상관이 없다. 입증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판단은 이제 하는 거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고지 위반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지 위반해도 이거는 그냥 위반해도 병한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이고. 고지 위반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여성 질환, 유방, 자궁, 여성 갑상선 절대로 해서 왜냐하면 여성은 여성암하고 연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병원 근처에 가도 해서는 안 돼. 그다음 이제 심혈관 질환, 심장 초음파 검사, 협심증, 가슴 통증, 그다음 이제 뇌혈관 질환, 뇌 MRI 찍고 이런 건 안 돼요. 이 사례가 있어. 예? 우리 아저씨가 예. 본인이 약 먹는 거를 내한테 말을 안 하고 저랑 같이 안보험에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가입을 다 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전립선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고지를 안 하고 가입을 했거든요. 예. 그럴 경우 그거는 심장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죠. 전립선에는 근데 안보험이니까 예. 전립선 암이 걸리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죠. 다른 거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지금 해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고 차를 고지하고 명절로서 가는 게 안전하죠. 뭐 맞죠? 정기한 부담보를 하시든지. 맞죠. 예, 그거는 고지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전립선. 근데 이제 전립선도 예. 전립선 비대증하고 예. 전립선 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예, 의학적으로. 전립선염이라든지 방광염이라든지 신경염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비대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비대증은 요도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거는 또 개별적으로 또 판단하시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상관이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이 테니스 엘보 상과염 여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3개월 이내 이 간편보험이나 이렇게 해지해야 되냐고. 자 그런 거는 패스하고 가입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그 사람 입장에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가입을 하고 싶어 하면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팔꿈치 염증이 생기는데 암하고 상관이 있나요? 심혈관하고 상관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 현재 운전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죠? 운전하고 아까 직업이잖아요. 승용차, 영업용, 자가용, 승합차, 영업용, 자가용, 화물차, 영업용, 자가용, 이륜차, 건설기계농 이게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중복으로 다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화해서 이 고객이 이제 전화해서 뭡니까? 자 승용차 이분이 운전을 해요. 승용차 이게 이제 자 우리가 여성분이 그죠? 보통 여성분이 남편 운전자 보험 잘 가입하잖아요. 상해 보험 그죠? 그러면은 승용차로 체크해요. 예. 근데 뭡니까? 남편이 뭘 하고 있어요?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승합 버스 운전하고 있는데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승용차 체크하세요. 그럼 사고 나면 뭐다? 보상 하나도 못 받는다. 물어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뭐야? 자동차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자동차 보험 그죠? 대표님 우리 가족 한정이나 뭐 부부 한정 있잖아요. 예. 부부 한정 넣으면 몇 세 이상. 그죠? 우리 보통 결혼하신 분은 35세 이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해 친구한테. 내가 이제 40살이에요. 친구들. 전화해가지고, 친구한테. 우리 남편 자동차 보험들 이제 부부 한정 만 35세 이상. 자, 설정이 가입했잖아요. 그 남편이 운전할 수도 있잖아요. 부부 운전. 이제 운전해가지고 사고 났어요. 보상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35세 이상 부부 한정 넣었잖아. 자동차 보험 다 하시죠? 보상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 12살이 적은 거예요.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4세 이상으로 해야 되죠. 그죠? 안 물어보잖아요. 남편이 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뭡니까? 남편이 나이가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죠? 혹시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 예. 출근은 자가용 타고 갔는데 사업장 가서는 1톤 트럭 막 몰고 다니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 그것도 고지해야 됩니다. 그게 다 그래가지고는 체크. 화물차만 체크를 했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예, 예. 자가용은 익스큐즈 됩니까? 자가용도 승용을 해야 되는데 예. 자가용이 승용 급수가 자가용이 급수가 낮으니까 문제는 안 되겠죠. 예. 높은 걸로 그러면 예, 그렇죠. 예. 그 대신 두 개 다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예, 원칙은 너희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승용을 하는데 직장에서 화물차를 저는 뭐냐 항상 물어봅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지 제가 옛날에 영업할 때는 예, 버스 운전하는지 예, 왜냐하면 또 알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상급으로 다 고지하면은 100% 상해 사망 이런 걸 받는데 왜 자꾸 보험료를 줄여서 자꾸 권하는 그게 이상한 심리예요. 네. 아 대표님 상해로 상급을 하면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면은 4만 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4만 원이면은 수수료도 더 많이 나오잖아요. 만 원이니까 맞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그러면 또 고지 위반 사례도 전혀 없잖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왜 심리를 고지 위반을 해가면서까지 일단 좀이라도 써야지 가입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그죠. 정확하게 고지해서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질문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예.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질문. 예. 그 영업장에서는 포크레인을 운영하시고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출퇴근만 하세요. 되게 부끄러워요. 건설 기계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 기계를 영업용으로 가입을 하잖아요. 예. 영업용 건설 기계도 영업용이 인게 있고 아닌 게 또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을 영업용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동차 승용차는 자동으로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직장에서도 건설 기계를 하면은 그분이 주로 운전하는 게 건설 기계라는 거예요. 높은 급수잖아요. 근데 건설 기계로 사고 나가 건설 기계가 뒤로 넘어져 크레인이 떨어져가 사고 나면은 보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 운전, 예, 차량 운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사사치 다 물어보셔야 돼요.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험 더 가입합니다. 전문가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저 여기다 있잖아요. 원동기 장치. 이 질문, 이거 생긴 거예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형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 장치를 포함하여 사용합니까?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 보조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계속적으로 사용,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하나, 요거 있잖아, 돼 있잖아. 고지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5년 전에는 없었죠, 그죠? 없지.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 체계, 계약 체계로 이륜 자동차 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 장치를 포함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1년 내에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여기 돼 있잖아요. 스쿠버 다이빙, 행거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스카이 다이빙, 수상 스키, 자동차 오토바이, 번지 점프 이렇게 번지 점프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전 알릴 의무를 여러분이 그렇죠. 한 번은 한두 번 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출퇴근 용도라든지 예, 내게 아니라도 내게 아닌, 그러니까 한 번씩 그뭐 좀 따르기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는 한 번씩은 아는데 그게 제가 말씀 그게 이 사람이 대학교인데 그걸 타고 매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큼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제가 그게 조회 다 됩니다. 예, 공사에서. 그러니까 그게 몇 번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평균 일주일에 2번, 한두 번 매주 하시면은 그거는 계속적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그거예요. 그게 몇 회가 되는지, 한 달에 한두 번 타는 건 근데 상관없잖아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주 2회면은 매일 한다고. 네, 매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상관이 없겠죠. 두 번인데. 근데 이분이 매주에 한두 번씩 매주 한다면은 그게 쌓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예. 근데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조사해요? 아까 조사 다 한다 했잖아요. 네. 이게 자 보험금이 지금 사고가 발생해야 조사가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 일렉클이나 그죠 킥보 네. 자전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카드 그렇지. 사용 내역을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얼마간 탔는 게 다 나옵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해요? 그렇지. 보험사에 제출해야죠. 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보험금 지급하기 전에 사기 그렇지. 관련된 이슈가 요구를 있으면? 하죠. 예. 제출 안 하면은 보험금 지급이 안 나가죠. 네. 예. 안 나가죠. 근데 고객이 그거 뜯어달라 할 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금 지급이 안 나가죠. 지연되지 계속. 보료가 돼버리죠. 지연이죠. 예. 근데 해지는 안 당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어야 어떻게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간편보험입니다. 3.25. 가장 대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치료,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25 2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거나 입원 수술. 자 여기서 자 이제 3.25죠. 간편보험이죠. 예, 3.25잖아요. 간편보험. 자 3개월 이내는 3개월 이내는 뭡니까? 자 보험 계약했어요. 3개월 이내는 무조건 병원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입시키면 안 돼요. 아이고 저기 뭐냐 감기 몸살로 갔다. 감기 몸살로 대한민국에 병원에 가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급성 후두염, 급성 기관지염으로 가지 감기 몸살로 가는 경우 없습니다. 입원하는 경우 없습니다. 아 그냥 허리가 대충 아파가지고 허리로 앞으로 가는 경우 없습니다. 척추 질환이나 디스크로 가지. 3개월 이내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 대신 뭐예요? 3개월 이내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근무처, 업무용 회사 화물 차량 운전자, 업무용 이렇게 그죠? 승용차, 화물차, 자가용, 고지, 무좀 치료 2주에 그죠? 고혈압 약 복용 중 현재 고혈압 약 복용 중 이렇게 고지를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죠. 간편이든 일반이든. 지금 최근 3개월 이내 그죠? 진찰 검사, 최근 3개월 이내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 방아제, 신경 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정신과 약물, 자 우울증 약 복용한다. 많죠. 예, 그죠. 많잖아요, 그죠. 상시적으로 복용. 뭐 간편보험에 있어서 3개월이나 지나가지고 약 복용하는 그거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일반 보험으로 우울증 약 복용 이거 가입시키면 안 됩니다. 상시적으로 복용하는 거는.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추가 검사 제가 1년 이내 뭐 난소 낭종 검사, 추적 신초음파 검사, 흉부 CT 검사, 폐혈관 그림자, 건강 검진 검사 이런 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질병 의식 5년 이내 의사로 계속해 7일 이상, 계속해 30일 이상 투약 그런 거 그죠. 5년 이내 11대 질병 그죠. 오지를 정확하게 보고 1년 이내 추가 검사란 동종의 질환으로 최초 검사 이후에 추가적인 검사나 재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초 단순 질염 의심 소견으로 검사 후 항생제 처방을 받고 이후 내원에서 단순히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간 후 아무 이상이 없대요. 질염으로 검사를 했고 이제 복부 땡김 현상으로 문의 자궁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하여 다낭성 의심 소견으로 추적 관찰을 하자고 함. 1년 이내. 여기서 검사만 듣고 결과 끝내선 게 하는데 가서 또 뭡니까? 자궁 초음파 검사를 했죠.